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힘든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후진이 없기를 바라죠. 이 정도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가야 할 길도 멀잖아요. 가야 할 길도 많으니까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좀 높아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나올 게 거의 다 나왔죠. 먼저 시장을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투자했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 310달러에서 상장 후에 150달러 정도에 상장해서 150달러 아니죠? 상장하고 나서 300달러까지 31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장하고 이때 마인의 설화 또는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통제,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 여러 가지가 어울리면서 또 미중 패권 전쟁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90달러까지 80달러, 90달러 이하까지 하락했죠. 이게 이제 22년 1월, 2월, 3월, 2월 이 정도 되죠. 2월, 3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120달러까지 반등을 했고요. 이게 그 당시 한 5월부터 저점을 찍고 7월 정도까지, 그래서 5월에서 7월까지 상승했다. 이런 구간 되겠습니다. 반등장이었죠. 이 당시에 미국은 더 하락이 깊었고요. 그리고 다시 10월 한 25일까지 해서 6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급락에 대한 반등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하락. 그 다음에 23년 1월경에 상승을 해서 120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2월부터 지금까지 하락과 조정을 반복 행보를 하면서 지금 현재 87달러, 88달러 정도에 와 있습니다. $80 선에서 지금 반등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반등으로 볼 것이냐, 상승 추세로 볼 거냐 해서 저는 과거 이 과정에서는 반등의 성격이 강해서 박스권에서 적립한 시기였다. 이런 쪽의 확률이 높았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단은 향후에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바라본 거고, 이제 기본적인 측면에서 알리바바의 성장성이 무너졌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성장성은 이제 내실을 다지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성장할 것이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겪었던 이런 느낌이 저에게는 강합니다. 삼성전자 상승을 했다가 외형적인 성장을 해서 좀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하고 반복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점을 높여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되었는데요.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중국 주식 쪽에서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알리바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논할 때가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지난 몇 년간 시장에서 성장주로 분류할 것이냐, 가치주로 분류할 것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했잖아요. 엄연한 의미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성장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게, 저는 알리바바를 가치주로 볼 것이냐 성장주로 볼 거냐에서는 성장주로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장성은 남아있다. 내실을 다지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리바바가 향후에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또 내수 쪽에서 담당할 비중이 그래서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과도하게 저평가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알리바바는 기본적으로 120달러 이하는 이 밴드를 놓고 본다면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 60달러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IMF 느낌이죠. IMF 전에 80년대에 성장돼서 89년도에 1000포인트를 찍고 그다음 하락과 조정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때 500과 1000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IMF 때 700선에 있던 주가가 500선이 그동안의 통상적인 저점이어서 500선에서는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버텨냈는데, IMF 때는 듣기도 싫은 IMF 때는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무너져서 300포인트가 무너지는 270포인트까지 빠졌네. 그래서 500포인트가 하단이라 묻었던 투자자들이 여기까지, 이게 이제 IMF 때 겪었던 과도한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포가 지배할 때였잖아요.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시장에 공포가 지배하게 되면 이성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어렵죠. 차원하기 어렵습니다. 알리바바에 적용하면 이 구간은, 작년 10월의 구간은 공포가 만연하던, 공포가 지배했던 오늘 80달러, 90달러 정도가 저점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60달러까지 순식간에, 또 반대로 반등할 때는 V자 반등했죠. 이 경우에 오른 부핏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포가 시장에 지배할 때 주식을 사라.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는 주식을 사고, 남들이 환호할 때는 내가 공포를 느끼고 주식을 팔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공포 단계였습니다. 100명 중에 99명, 1000명 중에 999명이 하락을 이야기할 테니까 매수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나 적립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투자자였다면 문제될 건 없었는데요. 단기 투자자라든가 이렇게 저점을 잡아서 투자하기에는 불편했다, 이런 구간입니다. 지금까지는 60달러 오고 있지 않죠. 그때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강의에서 이 정도가 역사적 저점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만 원만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적립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반등해서 다시 80달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0달러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저점은, 밴드의 저점은, 하단의 저점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단단해졌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알리바바의 어떤 내부적인 기본적인 상황으로는 투매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손정희의 펀드에서도 거의 봤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과거에 중국이 20년간 내적 성장의 외형 성장에 대한 진통을 겪었다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발전하는, 이제는 어떤 고민을 하는 단계냐면, 지금 레버리지 상품은 쌓아 모아서 그게 수익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게 더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 양매수 포지션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주식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는 연연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자. 시간이 지나면 되죠.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약간의 퍼포먼스 보여준다면 그냥 이렇게 100달러 지근거리 있잖아요. 가까운 근거리 있고요. 그래서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하게 되면 물량대가 없고요. 150달러 정도에서는 어떤 포지션에 양매수 6대4가 됐든 7대3이 됐든 이렇게 해서 조정에 대해서 조정이 15% 20% 나오면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정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20달러 돌파하지 않았고 150달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같이 지켜보고 있고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동안의 패턴에서 좀 변한 게 있으니까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또 말씀드리면 AI는 앞으로 생활에 함께 할 것이다. 다음 세대에서 네이버 세대에서 유튜브 이게 우리나라 인터넷 발전이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화된 거고요. 그래서 K-팝, K 문화가 세계에 나가 있고 이건 우리의 성장과 거의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우리 일상에서 이제 뗄 수가 없는. 그래서 AI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시대의 물결에 뒤처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핸드폰이 나왔을 때 생각하시면 10여 년 전에 삐삐, 삐삐에서 기억나십니까? 삐삐. 삐삐가 우리가 사용하던 시대에서 핸드폰이 나오면서 삐삐가 사라졌는데 또 거기 변신했던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삐삐가 지금 변신한 게 테이블에서 호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삐삐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삐삐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 곁에서 변화의 흐름 속에 맞춰서 자동 주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삐삐의 역할이더라고요. 근거리 통신에서. 지금 AI는 이제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2000년도에 닷컴 열풍이 불었듯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AI 열풍이 불 것이다 보여지는데 좀 다른 점은 이 당시에 닷컴은 이제 기술의 혁신의 초창기 모습이었고 이제는 AI 쪽에 진입하는 쪽은 웬만큼 해서는 대자보에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익히 아는 아마 플랫폼 기업들은 마이크로라든가 또 이번에 구글이라든가 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가축전이 전 세계를 놓고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동영상 올리고 쇼츠 올리고 그러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준비가 잘 될지 못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에게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준비할 때에서 경제적 부분은 레버리지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고 생활과 관련돼서는 AI를 지금 접해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좀 서투르죠? 또 자막을 영어하고 한글을 교차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도 않고요. 이제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영어로 하고 한글로 자막을 이렇게 달아볼까 이걸 반대로 달아볼까 생각 중인데 유튜브는 글로벌 시장이니까 또는 주식 투자 명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한글로 자막을 다는 이런 형태로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레버리지와 관련돼서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잘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레버리지와 관련된 쇼츠 동영상을 올렸더니 역시 재밌는 반응이 나오죠. 우리 동영상에는 댓글이 반박 댓글이 별로 없었는데 50%는 좋아요, 50%는 싫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회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지난 몇 달간 한 것보다 레버리지 상품이 거의 3,000회가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흐름에 맞게 움직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생각 의도는 영어로 나레이션을 보내고 한글로 자막을 보내 이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아직 왕 교수가 덜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쇼츠로 시작하고요. 동영상은 여러분들하고 내용은 전하는데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 없다겠죠. 이제 시간이 해결할 것이고 우린 준비는 다 끝났잖아요. 준비가 조금 덜 끝나신 분은 준비하시고요. 준비가 됐으니까 어떤 공격이 닥치더라도 이겨내면 되겠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앞으로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추세를 타게 되면 3년에서 5년은 상승 추세의 흐름 속에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상승 흐름 추세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티라드의 목일 것이고요. 과거처럼 사고팔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그 구간마다 세 번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고보면 80달러, 지금 90달러, 100달러에서 150달러가 되면 전부 투자 금액에 어떤 우리 가족들의 투자 금액이라도 2배에서 3배는 될 겁니다. 그동안에 원금 다 회복하고 그렇다면 그때는 한 번 또 50% 하락은 또 못 견디니까 이때 한 번 할지 이때는 약간 기술적인 지표에 의존한다겠죠. 주봉에서 스톡이 과일권에서 뭐 2, 3주 더 진행이 되면 그때는 10% 20% 하락은 반드시 나오니까 나오겠습니다. 롱과 숏으로 숏에서 수익 나면 롱에 옮겨 타서 다시 또 300달러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은 인내가 저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자, 5월 주말 두 번째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페라든가 유튜브에서 좀 이상한 콘텐츠가 올라오면 왕 교수가 배우고 있다고 좀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